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변리사를 합격하신 이소연 합격생을 모시고 여러 가지 변리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합격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화여대에서 그 전자공학, 화학을 복수 전공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변리사 제57회 2차 시험에 최종 합격한 이소연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몇 학년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3학년이고요. 이제 3학년 2학기부터 시험 공부 준비를 시작해서 이제 2017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이제 공부를 해서 총 3년 2개월 정도의 공부를 했습니다. 아이고,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1차 시험은 처음 2018년인가? 그때는 몇 점짜로 떨어졌어요, 그럼 그때는? 저는 그때 이제 74.1점이 그 커트였는데 72.5점으로 이제 두 문제 차이로 좀 아깝게 떨어졌습니다. 아, 그래? 네. 그러면 그 나머지 1년 1차 공부를 다시 한 거예요, 그러면? 네, 이제 나머지 1년 중에는 첫 학기, 그러니까 1년 중에서 반 학기 정도는 이제 그 첫 1차 시험을 좀 아깝게 떨어졌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좀 공부를 더 해서 쌓아 올리면 할 수 있겠, 다음에는 좀 넉넉하게 합격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처음 한 학기는 2차 공부를 2차 공부를 미리 한 거예요? 네, 미리 해두고 이제 두 번째 학기에만 이제 1차 공부에 다시 매진을 해서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 다 휴학하고 하루 종일 이제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했어요, 그때는? 저는 1차 시험 공부할 때? 저는 좀 공부 기간이 하루에도 좀 긴 편이었는데요. 이제 아침에 7시에 이제 학교에 딱 학교에 도착을 했어요? 네, 도착을 그럼 해서 한 6시간 되지 않나요, 그러면? 네, 그 정도에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밤에는 그 학교 중앙도서관이 12시에 잤거든요. 아, 그래? 네,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좀 공부 시간이 긴 편이었습니다. 그럼 잠은 몇 시에 자요, 그러면? 잠은 그러면 거의 집에 가면 녹초가 되기 때문에 1시나 되지 않나요, 그러면? 1시가 되기 전에 진짜 빠르게 씻고 빠르게 이제 바로 잘 준비해서 바로 자면 그러면 식사 시간 외에는 계속 공부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사실 전 밥 먹을 때도 계속 막 조문 같은 거 외우고 그런 그래? 네. 그럼 식사는 하루에 3끼 다 하셨어요? 아니면 몇 끼만 드셨어요? 3끼 다 먹었습니다. 3끼 먹는데? 네. 그래서 계속 공부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대단하시네. 1년을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네, 이제 어떻게든 이제 합격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럼 1차 시험 두 번째 볼 때 그때는 점수는 몇 점 맞았어요, 그러면? 네, 저는 그때는 민법 97.5, 산업재산권법 97.5. 그럼 한 개밖에 안 틀린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자연과학은 잘 봤어요? 그리고 자연과학 개론을 이제 67.5점으로. 잘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적당히 본 것 같습니다. 적당히? 너무 잘 본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그렇죠. 엄청나게 잘 봤네, 그럼. 민법이랑 뭐 산업재산권법, 그쵸? 네, 잘 본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새 1차 공부하는 사람들 있으면 네. 뭐 공부 방법, 꿀팁 뭐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게 사실 처음 공부 시작할 때부터 바로 자기의 공부 성향을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사람마다 기본서를 많이 읽어서 이제 그 암기를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케이스가 있고, 저의 경우에는 이제 객관식을 많이 풀어보고 이제 기출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나서 어느 정도 공부가 효율적으로 되는 케이스가 있는 것 거꾸로 같아요. 푸는 식으로? 네, 이제 그래서 물론 처음에는 기본서 공부를 해야 하지만 살짝 공부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더라도 객관식 공부를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저는 좀 더 맞았던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사람마다 다른데 공부의 초반에 이제 두 가지를 빠르게 경험을 해보고 어느 쪽이 자기한테 맞는지를 빠르게 이제 캐치를 하는 것이 공부 기간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럼 1차 마지막 시험 네. 한 3개월? 그때 공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1차 시험 남겨놓고? 1차 마지막 3개월이면은 그때는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그냥 계속해서 기출문제집을 반복해서 회독을 하면서 이제 틀렸던 문제만 계속 체크를 여러 번씩 해가면서 그런 문제 위주로 이제 다시 공부를 해놨고, 그리고 틀렸던 문제들은 보통 이제 그 지문들이 틀렸던 것만 계속 틀리기 때문에 그런 틀렸던 지문들만 이제 기본서에 뭐 회색으로 표시를 해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틀렸던 거를 다시 안 틀리게끔 하는 작업을 좀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도 똑같이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똑같이 공부했어요? 아니면 뭐 더 했어요? 어떻게 되나요, 그때? 그때도 이제 계속 유지해서 똑같이 7시부터 12시에 공부를 대단하네. 했습니다. 그때 운동은 뭐 따로 했었어요, 그럼 그때는? 운동은 이제 따로 병행을 안 했습니다. 제가 좀 체력 면에서 좀 자신감이 처음에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는 운동은 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차 시험 처음 끝났을 때 네. 뭐 잘 봤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첫 1차 시험 때는 어쩌면 붙을 수 있겠다 정도의 마음이 들었고요. 두 번째 1차 시험에서는 그냥 좀 넉넉하게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날 답안이 답 나오잖아요, 그쵸? 네.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고 실제로 이제 채점을 해보니까 좋은 점수가 나와서 네, 바로 2차 시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럼 거의 마지막으로 1차 준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한테 뭐 꿀팁이나 네. 아니면 뭐 도움되는 말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1차 시험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성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제 시행착오를 줄이는 연습, 그 두 가지를 하는 것이 처음부터 좀 빠르게 1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또 저는 운동을 병행하지 않았지만 꼭 운동을 뭐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병행을 하면서 체력 관리를 1차 시험 때부터 꾸준히 해주시는 게 이제 2차 시험을까지 오랫동안 건강하게 공부를 지속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걸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좀 이어서 네. 2차 시험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